네, 뭐든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대구하면 섬유, 섬유하면 대구라는 공식이 깨진 것. 아마 1990년대 이전부터 징조는 있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90년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영광이 좀 더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대구는 섬유도시. 그리고 80년대 그 떠들썩했던 그 풍경 우리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네. 왜 사양 산업이 되었는가? 섬유 산업이 그죠? 대외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세계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죠. 중국도 있었고 동남아시아도 있었고. 그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과 자연 같은 이런 이슈들인데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80년대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파리에서 어떤 환경과 자연을 이슈라는 섬유, 패션 같은 산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어떤 섬유 산업, 패션 산업 이런 건 논의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사실은 한국이 사실 그 당시 합성 화학 섬유 여기 계속 집중하고 거기 제일 가장 팔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전환의 시기 놓친 것도 사실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87년도에 수출 100억 불, 그래서 막 탑도 세우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1987년이라는 게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어떤 기점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화라는 것이 1987년 민주화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그 전후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제 군부 독재에 대한 어떤 이제 저항이었고 어쨌든 헌법을 개정을 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막 개성을 살리는 거는 너가 지금 그럴 때야 이런 거죠. 너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뭐 옷 차려입고 놀러 다녀 이런 거지만 그 이후부터는 차려입고 놀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개성을 추구하게 되고 개인들 각자의 개성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산업 생태계가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또 대구의 주력 산업이었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았겠습니까? 노동 환경 같은 것들도 좀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선 저임금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 섬유 산업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들이 섬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에 노래를 붙인 곳이 대구 염색공단 노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술하시는 분들 듣기로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든 그 노동의 그 괴로움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산재도 당하고 보상도 못 받는 현실에 너무 괴로워서 그 시를 보면서 노래 말에 그 시에 노래를 붙였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 우리 염색공단의 노동 환경이 엉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에 IMF 외환 위기라는 뭐 거대한 태풍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맞은 거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국내 30대 기업 중에 16곳이 도산하던 때였고 그리고 섬유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의 섬유업계들도 줄줄이 막 부도나고 도산하고 그다음에 홍콩 시장까지도 좀 위축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유 수출이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정부도 참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다. 그런데 또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또 더해진 거네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계적으로 대구 최대치는 대구의 52% 정도 노동자 중 50% 정도가 섬유산업 종사자였고 물론 이제 90년대 말에는 그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30, 40명 일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대구 시장으로도 중요한 문제고 뭐 그 당시 IMF 극복이나 뭐 지역 통합을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치적 필요성, 사실 그런 부정할 수 없는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일사천리로 채택돼서 추진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밀라노 프로젝트. 네. 김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밀라노 시청을 방문해 한국의 섬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저는 계속 궁금해요.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장명을 했을까? 네. 너무 잘했다. 정치적으로 너무 잘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밀라노가 불쑥 들어오게 됩니까? 제가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 말했듯이 대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제 문희갑 시장님께서 네. 대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 세계 유수의 도시 밀라노 이름을 붙이신 건데 대구경북연구원에 그 말씀을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섬유산 밀라노를 중심한 섬유 패션 산업이 당시에 프랑스에 밀리고 있을 때 밀라노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프랑스의 그 산업과 동등의상을 가지게 될 정도 성장을 했다. 그때 우리도 밀라노처럼 성장을 해서 밀라노 같은 대도시 같은 섬유 패션 산업 도시가 되자. 아 그러면 우리도 네. 그 이웃 나라인 일본이라든지 네. 이렇게 좀 경쟁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자. 나란히 하는 선진국가 목표가 같은 있었을까요? 지위를 가지자. 일본은 패션 도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모방이나 카피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만은 문화 역사로 봤을 때 창조와 창의가 전제되는 이 패션은 어려운데 한국은 찬란한 문화유산이라든지 역사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려면 그 안에 속살들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밀라노라는 도시가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에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들도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과연 있었던가요? 전부터 밀라노를 벤치마킹 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밀라노가 섬유 또 디자인 뭐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만 대구는 이 섬유거든요. 예. 섬유고 또 섬유가 또 이렇게 섬유의 단계에서 최고의 부가가치가 패션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섬유 산업을 패션 산업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본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또 이탈리아의 어떤 북부 지역, 이 밀라노 지역은 예전부터 직물 산업이나 천연 가죽 산업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대구의 섬유 산업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화학 섬유잖아요. 결이 좀 많이 다른데 이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뜬금없다. 이런 평가도 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는 밀라노가 있는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입니다. 제3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이 제3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계 많은 지역이 그 본따려고 하는 산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연 생산 체제라고 합니다만 이 유연 생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유연한 겁니다. 대기업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들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그리고 그 가능하도록 하는 그 협조 체계가 완벽하게 구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이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완전히 반대네요. 완전히 극과 극의 그 산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밀라노를 끄집어 들고 온 것은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됐었죠.